글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꿈이 나 이 영화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거라도. 세계 평화? 네. 우리 지금 만나. 자, 우리 김세성 감독님.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부적을 연출하고 제작하게 된 김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편 영화 몇 편, 장편 몇 편 만드셨죠? 장편 이번 거까지 합쳐서 2편, 그 다음에 중편이 2편, 나머지는 다 단편입니다. 예. 우리 감독님 요번에 만드신 영화 부적의 스토리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부적은 20년째 그 무명의 배우 생활을 하던 기삼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아주 신비로운 부적을 접하게 됩니다. 기삼이라는 인물은 평생 운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신비로운 부적을 쓴 역술인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점점 빠져들면서 결국에는 자기 운을 빼앗아간 사람을 찾아내게 되죠. 그 세계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소와 같아가지고 예, 한 사람의 운이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의 운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삼은 평생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평생 운을 가져간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을 찾아내게 되죠. 마지막에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빼앗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쳐버리게 된 두 남자가 마지막에 붙으면서 이 운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독님은 이 영화 부적을 만들기 위해서 웹소설을 쓰셨죠. 이 영화를 스토리텔링 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웹소설을 쓰게 된 거는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꿈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거를 영화 시나리오에 접목을 시켜봤지만 영화 시나리오는 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연출을 시작을 했고 하지만 계속 글 써서 돈을 버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웹소설 쓰면서 이번 부적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딱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다행히 이 영화를 갖다가 처음에 기획하고 제작하고자 할 때쯤 웹소설이 이제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왔던 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제 바로 영화 제작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소설화 형식으로 쓴 뒤에 대본으로 바꾸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어떤가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웹소설과 영화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야기가 흘러가야지 되는 그런 성격이고 웹소설은 그렇게는 못 쓰거든요. 왜냐면은 100화, 200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200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쓴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에피소드 하나하나씩 자유롭게 이 인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만들어야지 되는 성격이거든요. 네. 이야기를 한번 완성을 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작업은 대단히 쉽더라고요. 그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변주를 갖다가 하면서 작업을 해보니 처음 작업해본 건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우리 김세성 감독님 말씀하셨던 방법을 저도 영화 시나리오 쓸 때 많이 썼는데 영화의 시나리오는 사실 거의 과학이에요. 어찌 보면 10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영화의 기승전결, 일테면 3막 8장의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넣을지라는 걸 고민한다면 소설이라는 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의 속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소설 글로 미리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심적 내층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완성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 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 걸리죠.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화 부적이 오히려 독립영화 제작에 아주 딱 걸맞는 상황 설정과 주인공 설정이다 때문에 저는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영화는 공간과 인물과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지만 독립영화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판단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부적의 스토리텔링을 하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독립영화에서 돈 마련하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요새 많은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을 하셨는데 성과와
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클라우드 펀딩에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클라우드 펀딩에 기대한 거는 그거죠. 제 지인들한테 저 이런 거 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준비를 했고 목표가 무엇이고 이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거 없이 아마 말로 했었으면은 1차적으로는 제가 말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믿음을 갖다가 가졌고 그렇게 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가 목표했던 50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이제 다 제 돈으로 해서 만들게 됐죠. 실제로 저도 영화를 만들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 배우, 스텝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를 시나리오 이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장 1번은 자기가 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 설명하기 위해 배우나 스텝 그리고 또 가장 주변 지인들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뭔가 약속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 어떤 수익이나 어떤 분배를 할지 거기에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그런 순서들을 직접 그려보고 한계와 문제점을 찾는 과정이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제가 했던 데가 텀블벅에서 했는데 사실 돈만 있다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멤버를 갖다가 모집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시나리오로 그분들 갖다가 모시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하지만 이번에 텀블벅을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목표, 이야기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멤버를 모집할 수 있었던데 너무나 큰 효과를 발휘를 했다. 대부분은 새로운 멤버를 모집해야 되는 게 독립영화 제작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멤버를 모집을 할 때 사실 저 영화를 갖다가 참여를 할 때 좋은 영화 그 다음에 확실한 영화 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고 좋은 스텝이 이제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이 텀블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요번에 좋은 멤버들이 모였고 그 텀블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봤죠. 뭐 돈도 그렇고 멤버 구성도 그렇고 뭐 그리고 저도 사실 정리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한번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어쨌든 텀블벅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를 갖다 개설한 거는 너무나 잘했다. 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대단히 놀라운 수익률을 발생시킬 때가 꽤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이 영화 앞으로 어느 정도 터질 것 같으세요? 이 영화가 그냥 나왔다 사라지는 영화가 되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적이란 영화가 있었어. 뭐 그 영화가 뭐 어떤 이야기고 어떤 내용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영화로 남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감독님은 역시 감독이십니까? 이렇게 좀 약간 예술가처럼 말씀하시는데 빵 터지는 영화가 되면 좋겠네요. 빵 터지는 건 사실 누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장르를 한번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저는 장르보다도 소재를 좀 더 앞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소재요? 네. 부적, 신비로운 부적. 오늘 가져올 수 있는 신비로운 부적에 얽힌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장르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보단 좀 더 설명하는데 쉬울 것 좋네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든 게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배우예요. 캐스팅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주된 배우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의 배우를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캐스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매니지먼트나 배우를 설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영호 배우는 제가 예전부터 작업할 때마다 제가 부탁을 했고 흔쾌히 함께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권혜성 배우는 저와 예전에 작업을 갖다가 했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친구가 나머지 그 두 배우를 소개를 시켜줬죠. 추가로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거의 보증을 쓰다시피 잘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 오디션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그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바라던 배우 이미지, 그 다음에 연기력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하게 했죠. 또 한 번 인연을 맺은 배우 그 다음에 스태프들과의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인연을 갖다가 이어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왜냐면은 지옥 같은 전쟁터 같은 그 경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걸 갖다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이었다, 소중한 인연들이었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어디 가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면은 연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번 작품은 레드 카메라 중에 8K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한 대로 찍으셨기 때문에 서포트 앵글이나 이런 것들 거의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테이크가 생각보다 액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테이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컷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컷에 공을 들이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중요한 컷에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촬영을 임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한 테이크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한 테이크만 갔어요. 놀라워요. 예. 네, 약간 좀 뭐 NG 비슷하게 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사이즈를 바꿔서 바로 이제 똑같은 컷을 두 번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똑같은 컷을 두 번 찍어서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소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스텝이 나오거나 정말 못 쓸 컷이 아닌 이상 지금 웬만하면 각도를 바꿔서 하나를 더 찍고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그 감정을 갖다가 끌어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나올 때까지 예. 왜냐면은 그것만이 영화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배우가 느끼고 슬퍼하고 뭐 그런 감정들이 내가 느꼈을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달려나갔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나올 때까지 찍었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끊어야 될 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렇죠. 찍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타협을 봐야 되죠. 저는 우리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6회차에 거의 90분에서 100분짜리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을 했다고 하면 특히 카메라 한 대로 찍으려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빨리 테이크를 찍고 다음 테이크를 찍거나 아니면 컷을 바꿔서 할지 짐작이 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제작 프로덕션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칭찬입니다, 아이가. 네, 스태프들이 각자 정말 잘해줬어요. 아마 스태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었으면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 모인 배우 스태프 각자 역할을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6회차에 끊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 영화 부적이 언제쯤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 대략 목표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 이 영화를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 감독님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나 이 영화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거라도. 그게 첫 번째고요. 이미 제가 맞췄네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아이 본인 입으로 해주세요. 본인 입으로요? 예, 이 영화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세계 평화? 네. 상반기 때 잘 마무리 부적을 하고 부적의 힘을 얻어서 하반기 때는 더 재밌는 참신한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제 개인적인 일단 목표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적이 그 정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감독은 한 편의 영화를 찍고
그 영화를 통해서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모으면 정말 최상의 기쁨을 얻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상반기 한 편,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제작비 다 수급하고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 해도 그걸 모으면 하반기에 또 한 편, 1년에 2편의 독립영화 만들면 대박! 네. 대박이죠. 상 감독님, 영화 부적. 하여간 끝까지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만나 다시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